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영향 아래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삶은 미래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대개 부정적인 기억입니다. 특히 트라우마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자신의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건 참 억울한 경우죠. 우리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왜 그렇게 벗어나기 힘든 것일까요? 또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는 단순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억이란 그 사건에 의해 발생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건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값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그저 사건일 뿐이죠. 그 사건에 의해 감정이 발생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현상에 감정이라는 필터를 붙인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이 옅어지는 기억은 결국 의식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억 메커니즘입니다만 때때로 어떤 기억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그 기억 속의 감정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의적으로 또는 어떤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 기억을 계속 되새겨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생하게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할 때마다 그 사건을 다시 겪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시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정 필터에 의해 왜곡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또 다른 감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억은 점점 더 변형되고 감정은 점점 더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기억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은 기형적으로 왜곡되고 감정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보는 필터로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있고 고통의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부정적 감정의 필터가 더해진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고통의 강도도 점점 더 옅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관적인 것이라는 건 말입니다. 심지어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 간에도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사건에서 느낀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귀다 헤어진 연인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감정의 필터를 가진 우리들은 기억을 완전하게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억이란 오로지 다 혼자만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자면 내 기억 속에 등장하는 최악의 인물은 실제 인물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나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만들어진 일종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득 찬 이 캐릭터는 실제 그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저 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온전히 나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별도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해 온 것은 다음에 드릴 말씀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우리는 기억 속 사건을 보는 감정의 필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 속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압니다. 벌써 반발심이 드신다는 것을요.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이고 있는 캐릭터이지 실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구별한다면 용서하는 것이 조금 쉬워집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전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정원에서 독초를 뽑고 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심지어 앞에 찾아가 용서한다고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갈 뿐일 것입니다. 어쩌면 인과응보로 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내 소관은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남을 죽이려고 내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의 정원을 죽음으로 물들이는 독약입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죽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내 기억 속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을 용서하세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두를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저 그 인물들은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그런 나쁜 판단을 내리고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이야기를 쓴 작가는 감정의 필터로 사건을 해석한 바로 내 자신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한다 라고 말해보세요. 분노가 치밀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기억이라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캐릭터를 용서한다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죽어도 없을 것 같지만 찾아보면 무조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은 신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음마저 감사할 점이 있다면 살아서 일어난 일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을 찾아 당신의 나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일어난 일들을 새롭게 해석해 본다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시간 동안 어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은 것이 용기를 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후 삶의 진리를 깨달은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총체적 해석을 바꾸는 것은 고통을 감사로 바꾸는 마술과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바라보는 감정의 필터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과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새롭게 바꾸는 순간 현재의 삶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삶을 바꾸는 순간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